부조님께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만일에 있다면 업무 파트너와 함께 일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회사에서 제 업무 파트너가 일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대화도 잘 안 돼서 이럴 때 더 깊은 대화를 제가 시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업무적으로만 맞추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날기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 고민이 됩니다. 예, 일단 질문을 2개 하셨는데요. 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싫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싫지 않은데 싫어하는 스타일은 있습니다. 예,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죄는 미워하되 예,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정말이에요. 사람은 싫지 않은데 저도 싫어하는 스타일은 있어요. 그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건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호라고 하죠. 기호. 예, 기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개인적 기호는 예, 정리정돈, 청소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청소하는 거를 또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정돈하는 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거는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리정돈과 청소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거나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왜 너는 나만큼 청소를 안 하냐, 왜 정리정돈을 하지 않냐라는 걸 만약에 그 상대방에게 그걸 강요한다면 저는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똑같이 강요한다면, 그런 기호적인 부분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한다면, 내가 예를 들면 선임자라는 이유로, 내가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와 똑같은 기호, 나와 똑같은 성향을 그런 위아래 관계 속에서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요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싫어한다라는 거는 기호이고 성향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범법의 문제다. 네, 그러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범법이다. 만약에 그런 불편한 이유가 범법의 문제라면 그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호의 문제다. 성향의 문제다. 그런 부분이라면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선도에서는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한다. 뭐 사람 공부한다. 이제 공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뭐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공부는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공부가 시작이 되죠. 이게 이제 사람 공부인데요. 사람 공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다를 수 있죠.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공부를 다 안 끝내고 헤어졌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헤어졌어. 근데 이 사랑 공부는 신기하게 공부가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데요. 빨리 헤어질 건가, 뭐 어떻게 끝장을 볼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어른이 될 건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게 좀 포인트가 되면 좋겠어요. 아, 야, 이런 스타일의 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비슷한 공부가 또 다시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유사한 공부가 여러분들 삶에서 반복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게 사랑까지 못 가겠다면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게 그냥 스타일의 문제라면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그 사람의 또 내면이 있겠죠. 또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마음자리가 이렇게 좀 커진다면 저는 그걸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딱 포인트를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유사한 공부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든가나 그런 죄의식은요, 비슷한 공부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피해의식이나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유사한 공부를 안 합니다. 한 번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존재는 그렇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공부의 차원이 달라지니까요. 예. 정리를 하자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요, 적어도 내 영혼의 성장은 남습니다.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네. 그것까지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까? 네. 그냥 내 앞에서 안 바뀌는 것 뿐이지 내가 들인 정성은 결코 이렇게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기까지 수십 년이 걸려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부모가 공들였던 그 시간들은 사실 이 자식이 잘 모릅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알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예, 사랑은 흩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빛나는 별이 됩니다.